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30분 정도 되진 않고 한 20분 정도 될 거,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제가 전처리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 이제 사진 시작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 처음에 한 뭐 10여 년 전에는 뭐 다크도 안 되고, 주로 이제 이미지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장비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고, 사진 찍는 데는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었는데, 한 3년 전부터 이제 그 사진을 좀 잘 찍어보자, 뭐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어가지고, 찍다 보니까 이게 전처리가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리에 대해서 좀, 사실 많은 분들이 옛날부터 이제 경험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경험도 많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전처리가 도대체 어느 정도 해야지 되는지, 뭐 나름대로 좀 고민한 거랑 뭐 이런 거 좀 발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예전에 CCD를 이제 만들어서 썼었는데, 그리고 이제 사서 써보기도 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이제 계속 찍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디지털 카메라로 찍으면서 느낀 점, 그럼 이제 CCD를 좀 바꿔볼까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바꿀 필요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왜 안 바꾸는지, 뭐 이런 거, 그런 내용들을 좀. 그래서 이제 저는, 예전에 이제 그 처음에 찍을 때부터 플랫을 도대체 뭐 안 찍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찍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안 찍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전처리에 그냥 깊은 고민을 안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크는 핫픽셀을 제어해서 찍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었었고, 제가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은 뭐 비렌팅을 없애기 위해서 찍는다, 뭐 먼지 같은 거 없애기 위해서 이런 생각만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처리를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플랫 같은 거 찍는 대신에 센서를 깨끗이 닦아가지고 먼지 하나도 없게 하고, 그 다음에 뉴트리언 만들 때도 사격을 크게 해가지고 뭐 비렌팅 하나도 안 생기게 하고 이렇게 찍어 왔었어요, 예전에는. 그래서 그냥 뭐 저는 필요 없다 이런 생각하고서는 살았었는데, 근데 그게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다른 용도가 더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최근에 한 1년 전부터 이제 그 전처리 좀 하고 있는데, 하니까 이미지가 좀 많이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게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지금 왜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는 굳이 좋아진다는 건 이제 알았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플래시나 다크나 굉장히 많이 찍으면 찍을수록 좋다는 건 아는데, 도대체 그럼 얼마나 많이 찍어야 되느냐? 도대체 어느 정도 찍으면 뭐 이미지가 어느 정도 상태인지 이게 또 궁금하잖아요. 많이 찍으면 좋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이제 뭐 이미지를 100장 찍었는데 플래시 한 10장만 찍어도 괜찮은 건지, 한 뭐 수백 장 찍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좀 고민을 뭐 다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이 정도 찍으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는데, 나름대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저는 계산을 좀 해봤죠. 그래서 이제 그 천체 사진에 이제 포함되는 노이즈가 이제 형태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그러니까 랜덤하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주 불규칙적으로 시간에 따라 계속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한 픽셀만 봐도 그 픽셀에 이렇게 그 랜덤하게 들어가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랜덤하게 들어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네팅이나 먼지, 뭐 이제 픽셀 그런 것처럼 이게 고정된 패턴 형태가 또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패턴 형태가 보통 이제 이 비네팅 먼지만 생각하는데, 보니까 이 픽셀의 감도도 다 달라요. 보니까 픽셀의 감도가 한 60%라고 해도 어떤 거는 뭐 59% 되기도 하고 58% 되기도 하고 60% 넘는 것도 있고, 이게 균일하지가 않아요. 같이 빛을 갖다가 쬐도 균일하지가 않아요. 근데 퍼센트가 생각보다 커요. 막 몇 퍼센트 정도 레벨이. 근데 이게 그래서 이제 똑같이 뭐 100색을 찍어도 굉장히 여러 장을 합쳐도 그게 달라요. 이게 감도가. 그래서 이거가 이제 플랫에서 이것도 이제 굉장히 이거를 지금 고르게 맞춰주는 거죠. 플랫을 잘 찍어줘야 돼요. 이거는 뭐 기본적인 거지만, 이건 이제 뭐 우리가 외부적으로 없애줄 수 있지만, 이거 있으면은 뭐 이제 플랫에서 다 처리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크도 한 픽셀만 없애주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 한 픽셀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그게 또 달라요. 또. 예, 이게 콜드 픽셀 정도가 아니고, 이 온도 자체가 조금씩 달라가지고, 그 레벨이 좀 다른데, 그냥 그걸 놔두면 그게 노이즈처럼 보여요. 쭉 올리면. 그래서 이제 이미지를 깨끗하게 해주려면 그것도 완벽하게 빼주는 게 좋아요. 핫픽셀을 없애는 게 아니라, 뭐 바이스는 주로 이건 안 찍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요즘은 이제 카메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코닥 같은 거 찍어줘야 될지 모르는데, 디지털 카메라도 좀 필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니 고정된 패턴이에요. CC 센서를 쓰면 이 고정돼 있어요. 이걸 아니 고정돼서 그 위치에 항상 그대로 나타나는, 광학기가 정해지고 센서가 정해지면 그냥 그대로 그냥 항상 일정한 값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이쪽은 뭐냐면,
샷 노이즈는 그 빛의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노이즈가 생겨요. 무조건 생겨요. 이거는 밝은 빛이면 빛일수록 더 큰 노이즈가 무조건 생겨요. 밝아도. 어두면 작지만 그 신호에 비해서 좀 크고, 밝으면 상대적으로 작긴 하지만 되게 커지는, 무조건 생기는 노이즈고, 이 서머 노이즈는 그냥 다크가 이제 있으면 약간 레벨이 차이가 있지만 거기로부터 이제 또 위아래로 이제 계속 시간에 따라 변하거든요. 레벨이 이제 평균적인 레벨이 있고 구야수가 왔다 갔다 시간에 따라 변해. 이것도 이제 이거 무조건 생기는 거. 미드 노이즈는 이제 읽을 때도 이거 뭐 무조건 생겨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줄여주는 방법에는 없앨 수 없는 거고, 이거는 아예 고정된 거야. 픽스된. 그래서 이제 저렇게 노이즈가 있는데, 이게 샷 노이즈부터 보면은 이게 이제 어두운 화면 같으면 그 노이즈를 하면 좀 적어요. 밝은 사진 찍으면 실제 노이즈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우리가 밝기 때문에 잘 안 나타나서 그렇지 무조건 노이즈가 들어가 있어요. 그 영상 자체에. 근데 잘 보이진 않죠. 어쨌든 저런 거 이제 샷 노이즈라고 보죠. 그 다음에 다크 노이즈를 보면 이게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레벨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픽셀마다 또 온도가 달라가지고 어떤 거는 같은 시간을 쳐도 여기 이렇게 있고 어떤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찍으면 다크를 찍으면 요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요거는 요 픽셀은 요 위치가 되면 여러 가지 위치가 될 수 있는데 평균적인 요 값이죠. 그리고 어떤 거는 요게 평균이고 요게 아닌 평균 값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왔다 갔다 거리는 거예요. 이 값은 이제 랜덤한 거고 그 고정된 값이에요. 가운데가 레벨이.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크를 많이 찍어서 이제 그 평균하면 요 값을 얻는 거예요. 요 값들을 각 픽셀마다. 그리고 이거는 시간에 따라 변해요. 여기서 이게 기준이 되는 거지 왔다 갔다 변하죠. 근데 평균값은 우리는 보통 그 구하게 되죠. 핫픽셀은 여기 이렇게 있죠. 이쪽에 있는데 보통 이제 핫픽셀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레벨도 다 이런 게 있어요. 패턴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찍어보면 이거는 이제 핫픽셀 말고 아예 다크를 이제 평균한 다음에 쭉 올린 거예요. 올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밑에도 그냥 여러 번 찍어보면은 그 다크 파일을 갖다가 이게 평균 막 해서 올리면 이렇게 이게 노이즈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진 찍어서 사진 쭉 올리면 이게 노이즈처럼 이제 들어가죠. 근데 이거를 빼주면 이제 거기에 이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이제 수식적으로 나름대로 쭉 정리를 했어요. 이제 뭐 이제 보여드릴 건 아니고 나름대로 해서 이제 영상 신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쭉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미지 우리가 읽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하고 원래 이미지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그 백그라운드 스카이 이제 그 신호랑 이제 광이죠. 광이가 이제 더해지고 거기에 이제 그 센서의 감도 여기 이제 BAT도 들어가고 실제 픽셀마다의 감도도 들어가고 이제 이런 수치가 들어가고 요건 이제 픽스 패턴 거기 이제 다크 패턴 그다음에 이제 뭐 또 하여튼 뭐 다크 바이어스도 있고 바이어스도 있는데 보통 이 바이어스는 그렇게 크지는 않더라고요. 이제 이거는 어쨌든 패턴이 들어가고 다크 패턴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사실 여기서는. 그다음에 이제 랜덤한 노이즈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노이즈는 이거는 랜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랜덤 노이즈 이렇게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제 원래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이 랜덤 노이즈가 들어가고 원래 패턴이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찍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거 갖고 처리를 해서 우리가 원래 이미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거를 얻으려고 그러면 이거는 줄이고 이거는 빼주고 이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 이걸 어떻게 빼주느냐, 이걸 이제 해보죠. 그래서 랜덤 노이즈를 줄이거나 없애는 거는 원이라든지 이제 아예 없애버리면 되는데 일단은 이제 광해를 아예 없는 데서 촬영한다든가 그다음에 서머 노이즈 같은 경우는 그 센서를 아예 냉각시키면 그만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리드 노이즈 같은 경우는 작은 걸 가능하면 작은 걸 쓰는 거. 그래도 어쨌든 그건 제거할 수가 없어요. 이거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세 가지를 다 하지만 그래도 제거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는 이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SMB를 높이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저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SNR을 이제 증가시키는 방법, 샷 노이즈나 이런 것들은 서머 노이즈 이런 거는 샷 노이즈 같은 경우 밝기가 밝으면 밝을수록 노이즈는 커지지만 상대적인 크기가 적어져. SNR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노출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저거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굉장히 이제 시간을 오랫동안 노출해야 된다. 서머 노이즈 같은 경우는 우리가 냉각을 시키면 되는 거고. 근데 이 값도 시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상대적으로 노이즈의 비율을 줄어들어요. 이것도 오래 이제 찍으면 찍을수록
여기에 대한 SMP도 늘어나는 거죠. 리드 노이즈는 고정된 값이죠. 이걸 어떻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것들 다 줄이려면 총 노출 시간을 크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리드 노이즈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위 노출을 크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방법으로 노이즈를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이미지하고 랜덤 노이즈 이런 걸 한 100장 정도 찍었다. 그러면 이거를 SNR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 더하는 거죠. 다 더해서 평균하면 원래 이미지는 그대로 평균된 게 들어갈 거고 랜덤 노이즈는 랜덤하니까 평균하면 이제 진짜 줄어드는 거죠. 패턴은 그대로예요. 패턴은 남아있으니까 그대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합하면 랜덤하고는 없어지는데 패턴 때문에 이게 불규칙한 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합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제 그 전처리를 안 해서 전처리 중에서 플랫이라든지 다크를 안 빼주면 플랫으로 하고 다크 안 해주면 저거밖에 안 얻어지는 거죠. 그렇죠? 암만 오래 찍어도. 그래서 이제 뭐 이 정도하고 만족한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얻겠다. 그럼 이거는 빼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 패턴 노이즈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패턴 노이즈를 알아낸다는 거는 패턴을 읽어내야 되죠. 매저를 해야 되는데 그 매저를 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읽어야 되죠 또. 그럼 읽으면 랜덤 노이즈가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읽으려면 많이 읽을수록 깨끗하게 읽어지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n배를 읽으면 그 노이즈의 크기는 상대적으로 루트 n분의 1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100장 찍으면 10분의 1 노이즈 크기가, 리드 노이즈 크기가. 그러니까 많이 찍을수록 좋아요. 근데 어쨌든 어떻게 해도 노이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한 많이 찍어서 줄일수록 완벽한 이미지를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패턴 노이즈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 이게 계속 읽는 거죠. 뭐. 100장씩. 막 이거 다 합하면 이 리드 노이즈에 대한 영향이 줄어들어서 원래 패턴에 거의 비슷한 마스터 패턴을 얻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 빼주는 건데 결국 노이즈가 좀 남아있어서 완벽하게 안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많이 읽어서 완벽한 값을 얻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거 100장 갖다 했으면 이렇게 나오는데 한 800장 하면 훨씬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할수록 완벽한 그 패턴 갖다 읽어서 원래 이미지에서 빼서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래 이미지, 그러니까 리드한 가지 지적을 하잖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마스터 패턴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제 약간 자본이 속한 거지만 다 빼줘요. 빼서 그다음에 캐리브레이션이라는 게 이 이미지를 얻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쫙 평균하면 아까 이제 이거 평균한 거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렇게 이게 지금 큰 거는 잘 나왔는데 작은 거 잘 안 나왔잖아요. 약간 그래도 좀 좋아지죠, 그렇죠? 저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플랫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처리에서 이제 지금 이제 궁금한 거는 하자 쓰면 좋은데 얼마나 많이 써야 되느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궁금해가지고 계산을 좀 해봤어요. 했는데 이제 다 이거 하자 쭉 계산 과정을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서블 노이즈, 요건 리드 노이즈, 요거는 이미지하고 바이어스 때문에 생긴 샷 노이즈. 그래서 이제 장수가 늘어날수록 줄어들어요. 근데 요거는 다크를 찍을 때 매수, 요건 바이어스 찍을 때 매수, 요거는 플랫 찍을 때 매수예요. 근데 이거는 미리 딱 찍어 놓잖아요. 그 고정된 값이란 말이에요. 근데 M보다 이게 많이 작아야 이게 영향이 줄어들 거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으로 좋은 거는 이걸 다 무한대면서 이걸 0으로 만드는 게 가장 좋은 거죠. 근데 굳이 무한대까지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요거보다 작게만, 많이 작게만. 그러니까 보통 제가 생각할 때 요거보다 한 8배나 10배 정도 찍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100장 찍었다. 그럼 한 800장 찍으면. 아니, 같은 걸로 하면 어떻게, 예를 들면 같이 n분의 1, n분의 1 하면은 이 루트니까 루트 2배 증가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달성하려는 그 퀄러티에 40%가 증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안 좋잖아요. 원래 그 1이면 좋은데 1.4가 되는 거니까 노이즈가 크기가. 그러니까 이게 1이면 그거보다 한 0.1, 0.2 정도 좋잖아요. 그럼 1.2의 루트면 거의 1.1이잖아요. 10% 증가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걸로 10으로 봤을 때 뭐라 하냐면 적어도 내가 100장 찍었다. 그러면 한 뭐 400장을 적어도 찍어줘야. 나이트 이미지가 100장이면은 그렇죠. 전체 이미지는 400장. 그렇죠. 현실적인 얘기를 해줘. 아니, 저는 그렇게 찍었어요.
이게 왜 괜찮냐면 이게 다크 같은 경우는 미리 오프라인으로 다 찍어놓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하나쯤에 온도 3도, 마이너스 3도, 또 내일은 마이너스 4도 찍고, 그 다음날 마이너스 5도. 이렇게 해서 파일을 다 해놔. 이거는 뭐 별로 어려운 일 아니에요. 밝은 날.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저기 10분 찍은 거에 다크를 예를 들어서 다크가 아닌가 지금? 다크를 뭐 100분을 찍는다 그러면은 그거를 그 100분 다크 찍을 시간에 10분을 아니 그러니까 다른 찍으면 낮에 찍는 거지 낮에. 낮에 그러니까 결국은 다 많을수록 좋다는 거야. 그렇지. 많으면 근데 어느 정도 많아야 되냐면 적어도 매수보다 말아야 된다. 매수보다는 미니멈 매수보다 적어도 2배 이상, 2~3배는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수식으로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발표 내용이 원래 그 선택 가이드 아니었나? 그거 뒤에 있어. 그래? 그게 궁금해. 전철이 있어요, 전철이.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4배 이상, 4배 이상을 찍어주는 게 좋겠다. 4배 정도 되면 한 10% 정도 올라가요. 10% 정도는 뭐 없겠습니까? 4배 정도. 이렇게 찍는 게 좋겠다. 그게 이제 제 가이드라인이고. 그래서 이제 촬영 매스가 아니다. 그럼 여기 좀 더 많이 써놨는데, 이거 바이어스를 안 찍으면 뭐 4~4로 해서 4배 정도. 그러면 한 10% 정도 중간에 거에 그쳐. 괜찮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100장이 이거 찍으려면 100장이었어요. 원래 매수가. 근데 10장으로 더 플레이스 했어요. 매스 패턴 만들어서. 그냥 볼만은 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못 보는 건 아니에요. 약간 좀 잡음이 있어서 그렇지, 이 플랫을 빼면 뭐 이거보다는 이 작은 산들이 좀 나타나잖아요. 괜찮아요. 800장 한다. 이거 좋잖아요. 근데 저 차이를 위해서 많이 찍어야 된다, 이거죠. 안 찍어도 저 상태 좋다 그러면 저 상태 쓰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거는 뭐냐면 플랫을 진짜 많이 쓰는 게 좋은지 나쁜지를 실제 찍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원본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노이즈가 있는 게 아니라 샷 노이즈 때문에 생긴 거예요. 밝으면 무조건 이렇게 생겨요. 이거는 무조건 생기게 돼. 밝은 화면에 이게 찍어보시면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일반 사진 찍으면 일반 사진 찍었는데 무조건 이렇게 생기게 돼 있어요. 같은 그 광도인데도 불구하고 그 감도도 좀 차이가 날 수도 있고, 감도 차이도 있고, 원래 픽셀마다 감도 차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이렇게 우들두들합니다. 이렇게 찍어보면. 근데 이거는 이제 48장 평균하면 나중에 이게 없어지죠. 평균하니까 샤노지에 대한 게 없어져요. 근데 이제 한 장으로 마스터 플랫을 만들어서 플랫팅 했어요. 48장을 다 했어요. 플랫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너무 적으니까. 플랫 때문에 망가지니까. 그래서 100장으로 마스터 플랫을 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랫은 많이 찍어야 돼요. 플랫을 안 찍으면 망가져. 플랫을 한 장만 찍어서는 절대 안 돼요. 적어도 매수만큼 찍어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플랫을 갖다가 그냥 이게 기네티브가 없애고 뭐 이런다고 생각하지만 그 하나하나 픽셀마다의 그 감도 차이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찍어줘야 돼요. 플랫을 그냥 계속 찍으면 되잖아. 시간 있을 때. 그거랑 아까 이제 그거랑 예를 들어서 이제 디더 같이 디더 이제 좀 이따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플랫은 많이 찍어야 된다. 디더링을 이제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많이 찍는 게 쉬운 일이 아니지. 근데 이제 촬영 환경을 바꾸면 또 찍어야 되잖아요. 이게 고정된 시스템이 상관없는데 내가 그 마우스 바꾸고 그 센서 바꾸고 그러면 또 찍어야 되잖아요. 디더링을 쓰면 그런 필요가 좀 없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이제 아까 이제 그 패턴이라고 그랬는데 이 패턴이 신기한 게 있어요. 패턴이 시간적으로 계속 요 픽셀은 요 값을 가는데 이 공간적으로 이게 X축, Y축 보면 불규칙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여주면 그 다음에 합하면 이게 에버리징이 돼갖고 이게 랜덤한 놈이죠. 랜덤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이 있으면 이게 왔다 갔다 이쪽으로 하면서 상쇄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거는 다크를 사용하지 않고 앞에 그 다크를 막 평균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메인 다크, 이거 이제 그 다크 쓰지 않고 원래 다크니까 이게 다크가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앞에서 이제 한 장의 다크로 캘리브레이션해서 더하면 다크 한 장만 빼도 약간 좀 빠지긴 하지만 그래도 많이 남죠. 다크를 5장으로 40장으로 해서 다크를 한 다음에 다크 캘리브레이션 하는 파트는 깨끗해지죠. 많이 할수록 이거보다 아까 것처럼 한 8배는 해야 되는데 좀 덜해서 좀 많이 남아있잖아요. 이거 더 많이 하면 이게 완벽해지는데 이거는 다크를 하나만 앞에서 한 장만 쓰면 되게 안 좋았잖아요. 다크 하나 쓰고 디더링만 하면
40장 다크 쓴 거랑 똑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크를 많이 안 찍어도 돼. 한 장만 찍어도 디더링만 쓰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2장 완벽해지죠 거의. 40장 별 차이 없어요. 2장이나 40장이나 별 차이가 없어. 이럴 때는 디더링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거 결론을 보면은 이거 실험을 했는데 지금 직접 실험해서 이제 측정을 했어요. 디더링을 안 하고 디더링을 그러니까 다크를 하나도 안 쓰고 디더링만 하잖아요. 안 좋아요. 그건 의미가 없어. 왜냐면 그 랜덤 노이즈가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랜덤 노이즈만 빼줘야지 픽스드 노이즈 자체 패턴은 랜덤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걸 일단 빼주고 나머지 랜덤한 부분만 옆으로 이제 공간적으로 이동을 해줘야 돼. 그래서 디더링을 쓸 때 다크를 하나도 안 쓴다. 그 패턴 이미지를 하나도 안 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적어도 한 장 이상의 다크 또는 그 플랫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디더링을 해줘야 돼.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40장 하고 다크 한 장의 디더링이 똑같아 거의. 오히려 더 좋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장인데 다 40장과 똑같은 효과를 그 매수만큼 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계산해 보면 여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앞에서는 이게 없었어요. n이 여기 곱해져. 그러니까 앞에서 아까 요거에 요 안에 숫자가 이 n의 8배, 10배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디더링을 하면 그 숫자가 그냥 거기 곱해진 거예요. n이. 그러니까 요 값을 10개 정도만 하면 돼. 그러면 엄청나게 퀄리티가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한 10% 정도 영향을 주겠다 그러면 플랫 한 8장 찍고 다크 8장 찍고 그다음에 바이스 8장 찍은 다음에 디더링을 다 하는 거야. 디더링 엄청 많이 되는. 근데 이제 디더링을 할 때 폭이 한두 픽셀만 되면 안 돼. 내가 100장 찍겠다 그러면 100장이 골고루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은 100장이 랜덤하게 들어갈 수 있는 영역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면 한 적어도 플러스 마이너스 5픽셀 이상은 돼야지 100장이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좀 넓게 해서 디더링을 하면 좋다. 디더링 굉장히 좋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전철에 대한 제 생각이 그동안 이제 한 1년 동안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디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과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배율에 대한 거잖아요. n이 있으면 다크는 몇 장씩 그거에 대한 걸 모노에 대해 생각을 하신 건데. 이거 똑같아요. 컬러 같은 경우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상관없고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 이걸 카메라를 제가 이제 예전부터 코닥 소니 한 10여 년 전에 그 코닥이 되게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교면이 있긴 한데 소니가 이렇게 막 고민하다가 이제 소니 센서를 이제 카메라 만들고 그다음 한 3년 전부터 이제 다시 사진을 찍으면서 카메라 새로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를 많이 찍더라고요. 예전부터는 있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잘 찍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이제 카메라를 만들까 살까 막 이런 고민을 막 하다가 나름대로 이제 계산을 해봤죠. 그러니까 진짜 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결론적으로 이제 안 사고 있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나쁘다는 것보다도 그 CCD 카메라가 굳이 CCD 카메라 살 만큼 그 효과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을 해서 그런 생각을 했는지 그 과정을 좀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센서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컬러 컨터 이피션시 이것도 중요하죠. 몇 퍼센트 이제 포톤이 들어왔을 때 그걸 이제 전자로 바꿔주는 그 비율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세츄레이션 시그널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여기서는 이제 다루지 않을 텐데 이것도 사실은 약간 좀 중요한 팩터긴 해요. 이제 사실 이것도 클수록 좋은 거고 근데 너무 커서 16비트 넘어가면 사실 또 이게 좋냐 는 저기에 또 있어요. 하여튼 그렇지만 이건 그냥 복잡하니까 빼고 이 Q하고 이 노이즈, 서멀 노이즈는 일단 충분히 냉각을 시키거나 냉각이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빼줘요. 복잡하니까 생각을 내가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충분히 짧게 리드 노이즈도 훨씬 짧게 만들 수 있어요. 언제나. 그래서 사실 이게 뒤에 중요한데 콘턴 에피션시하고 리드 노이즈. 그래서 어떤 게 이제 센서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콘턴 에피션시가 좀 안 좋아. 60%. 한 90%까지 돼요. 근데 이제 이거는 리드 노이즈가 작아요. 이거는 10개야. 그러면 이거는 100개가 들어와서 60개 일렉트론이 바뀌는 거예요. 100개의 포톤이 들어와서 60%니까. 이거는 90%면 91일렉트론으로 바뀌잖아요. 근데 리드 노이즈가 2다. 그러면 이거를 30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0부터 60으로. 2니까. 그죠? 근데 이제 90이다. 리드 노이즈가 10이면 9단계밖에 구분이 안 돼.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거보다는. 그러니까 리드 노이즈가 굉장히 중요해요. 추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드 노이즈가 훨씬 더 이펙트가 커요. 이거를 작은 걸 쓰는 게 좋은 거죠. 추이보다도.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이.
근데 센서를 몇 가지 이제 다른 비교하지 않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거 몇 개는 좀 비교해봤어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8300, 16803 여기 QE가 한 60% 돼요. 피크가. 그다음에 이제 5500, 5300도 마찬가지인데 이거 소니 센서 DSLR 거죠. 한 58%, D8이 한 56% 돼요. 피크가. 그다음에 제가 많이 쓰는 거 54%. 별 차이 안 나. 이건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요즘은 따질 필요가 거의 없어요. QE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중요하잖아요. 리더를 보면 8300이 이거 원래 이제 그 데이터 시트는 16으로 되어 있는데 많이 파는 거 실측한 결과를 보면 8에서 한 9 정도 돼요. 좋은 건 8, 나쁜 거는 한 뭐 9, 10, 더 늘어나는 것도 있는데 보통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는 왜냐면 이거는 굉장히 고속으로 읽었을 때 기준으로 해서 이제 거기다 넣기 때문에 저속으로 읽으면 좀 떨어지거든요. 리드노즈가. 그래서 좀 낮아져요. 근데 이 1683은 파는 제품의 스펙을 보니까 이 정도 되더라고요. 오히려 나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나 이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센츄럴 시간은 굉장히 크고 이건 16비트로 보통 쓰고 그다음에 이거 디지털 카메라는 보통 ISO 400 정도 하면 한 2에서 3 정도 일렉트론 리듬이 굉장히 작아요. 한 3분의 1, 4분의 1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약간 센츄럴 시그널은 좀 작긴 한데 쓰는 데는 저 지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QE는 전혀 없이 리드 노이즈가 3, 4배 작으니까 이게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큰 차이가 없어요. QE는. 그리고 오히려 리드 노이즈는 3분의 4분의 1 수준. 근데 이제 이 DSLR의 단점이 뭐냐면 필터가 붙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좀 손해를 보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딱 들어와가지고 일단은 이제 비교를 할 때 같은 면적을 보죠. 이게 만약에 이 센서가 이렇게 있으면 뭐 같은 면적에 도달한 거 보면 이 포톤이 들어와서 필터링을 하면서 줄어드는 거예요. 포톤 수가. 그러니까 그쵸? 포톤 수가 줄어들고 다시 여기서 또 QE는 뭐 비슷하니까 포톤 수가 줄어. 이건 더 많이 그냥 그대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감안해서 따져보면 이거 이제 DSLR 센서에다가 1000개의 포톤이 들어갔다. 필터 때문에 한 30%밖에 이제 감소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한 300포톤, 영에서 300. 60%라고 하면 180일렉트론. 미드 노이즈가 3일렉트론이면 60단계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코닥의 모노 센서에 대해서 1000개가 들어간다. 60% 보면 600개. 10일렉트론 사면 60단계. 별 차이가 없는 거야. 살 필요가 없어요. 되지 않아요?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 근데 또 여기 또 뭐가 있냐면, 모노 센서를 사용하는데, RGB 또 찍어야 돼. 시간적으로 손해보는 거예요. 이거, 디지털은 8시간 찍는다 그러면 6시간 내내 찍을 수 있는데, 이거는 8시간 중에 한 4시간 찍고 나머지 RGB 찍어야 돼.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런 거 보면 단점이 되는 거지. 오히려. 그 다음에 이제, 근데 여기 16비트, 14비트 단점 있지 않냐. 근데 이게 한 4배 정도 나쁘잖아요, 리드노이즈가. 그러니까 큰 이유가 없어요, 이것도. 여기서 상쇄가 돼요. 리드노이즈가 작기 때문에. 열잡음. 근데 이거는 이제 DSLR의 열잡음이 작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실측 해봤는데, 한 8배 정도 작아. 코닥보다. 적어도 코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코닥 센서를, 그러니까 0도에서, 코닥 같은 데 놔두면, 이 센서를, 코닥 센서를 한 15도 정도 냉각한 거랑 거의 비슷해요. 옛날에 8300이랑 비교를 해봤었는데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0도 아래에서 찍으면 DSLR도 뜨거울 때 찍으면 안 되고 그런 별 차이 없다. 이런 결론에 이제 도달을 했죠. 찍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가 디더링을 써야 된다. 이거 플랫을 앞으로 엄청 많이 찍는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이 찍어야 되고 굉장히 힘들잖아요. 디더링을 쓰면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동의가 안 되는 게 지금 그 쭉 설명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냉각 관련된 거는 DSLR은 그냥 냉각할 수 있으니까 냉각한다 치고 이런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DSLR이 좋다는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여러 열잡음이나 이런 것들이 일단 고려가 안 된 지금 비교 지금 그러니까 열잡음 예를 들어서 노출을 오래 줬을 때 냉각이 되고 안 되고 상관없이 칩만 가지고 이제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똑같이 냉각을 하거나 똑같이 냉각을 안 하거나 이제 그거죠. 그 전제 조건. 근데 아까 보면 그냥 써도 코닥에서 20도 내 떨어뜨린 앰비언트에서 마이너스 20도랑 거의 똑같다니까. 실제 측정을 해보면 그러니까 냉각 안에 DSLR은 냉각을 안 해도 코닥 센서를 한 15도 정도 냉각한 거랑 비슷한 열자봉 층을 가져요. 그건 이제 계산해보고 이제 측정을 해봤으니까 내가. 그래서